완전히 쇼윈도 부부죠. 원상아는 대통령의 싹수가 보이는 박재상을 이용해 영부인이 되고 싶어하고, 박재상은 그런 원상아를 이용해 원령가에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있는 부부 공동의 쌍년기. 그 밑에서 크고 있는 효린이가 불쌍합니다. 박재상의 폭력성이 드러났고 효린이의 자해 흔적이 발견됐죠. 그런데 효린이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죽은 진아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걸까요? 이내와 비밀 난실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내도 원상아가 데려간 그 비밀 난실에서 난초의 냄새를 맡은 후 그림을 그리다가 환각 증세와 함께 오래전에 죽은 자기 언니 인선이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이내를 등에 업고 죽은 언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내의 무의식에 남아 비밀 난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도중 환영과 환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효린이 역시 죽은 진아영의 그림을 그린 장소가 자기 집에 있는 비밀 난실입니다. 죽은 진아영을 효린이가 직접 봤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이렇게 가정을 해보지요. 박재상과 원상아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진아영 사망 현장을 묘사하는 듯한 말을 했다. 빨간 구두 신고 목 매다른 걸로 위장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얘기를 효린이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면 이내처럼 비밀 난실에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그린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푸른 난초가 가득한 비밀 난실에서 환상, 환청을 들었고 그림을 그렸죠. 푸른 난초가 진짜 죽은 정령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난초의 저자 조엘 필즈는 죽은 영이 보고 싶어서 꼭 푸른 난초가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번역가인 장사평이 어렵게 한 포기를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조엘 필즈는 아마도 푸른 난초 덕에 죽은 가족인 자기의 형을 꿈에서나마 만날 수 있었겠지요. 이내가 만난 것도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죽은 언니 인선이. 모두가 죽은 가족들의 정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효린이도 푸른 난초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죽은 진화영을 그렸죠. 설마 진화영이 효린이의 친엄마인 것일까요? 이번 내내 효린이가 그 집의 친딸이 아닌 듯한 묘한 분위기가 계속 흘렀습니다. 애정, 친밀감, 가족에는 철저히 배제된 채 내내 불쌍하게 표현된 효린이였죠.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합니다. 진아영이 죽은 그날 진아영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박재상의 모습. 이렇게 대놓고 보여준다는 건 박재상은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전의 미학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박재상은 도대체 저곳에 왜 간 것이냐? 원상아 뒷수습을 하러 갔을 겁니다. 전문용어로 똥 치운다고 하죠. 이번은 내내 하드캐리한 원상아. 생각보다 정신세계 매우 독특하고 어쩌면 박재상보다 더더욱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끝판왕 예비후보자 분위기를 무시심 풍겼죠. 박재상 입장에서는 겁나게 피곤할 만합니다. 선거까지 이제 고작 2달 남았는데 와이프가 온갖 뻘짓을 다 하고 다닌다. 심지어 사람 죽이고 다니는 원령가의 사이코가 우리 아내다. 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뒷수습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차화영의 집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상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였을까요? 박재상에 대한 복수심이 원상아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상아의 아버지 원기선 장군은 베트남전에서 공을 세우고 원령학교도 건립하는 등 국가의 이바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닥 빌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오빠가 박재상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면? 믿음직한 사위라서 말 한마디까지 다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 재산 다 뺏기고 아버지는 혼수상태, 오빠는 정신병. 그럼 아무리 멀쩡했던, 아무리 착했던 원상아라도 남편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 흑막을 쓸 수밖에 없겠죠. 원기선 장군이 만든 비밀 난실에는 엄청난 양의 푸른 난초가 있습니다. 그 난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죠. 냄새를 맡으면 진정 효과가 있지만 뿌리를 달을 마시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박재상과 원상아 중 누가 그것을 죽음의 난초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장마리가 원령학교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박재상을 알게 돼 완전히 세뇌된 인물 중 한 명이겠네요. 못된 짓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죠. 장마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돼서 박재상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자회견마다 꾸준히 쫓아다니며 깽판치고 있는 우리의 인경이 이번에도 통쾌했습니다. 죽은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는 알고 봤더니 땅과 건물을 80억 정도나 소유했던 완전히 재벌.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자란 걸로 이미지 메이킹하던 박재상. 완전히 똥씨 표정됐고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고모 할머니가 얘기했었던 대사의 퍼즐이 이제 조금은 풀린 거죠. 고모 할머니와 박재상의 아버지는 함께 땅을 보러 다녔던 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자, 사업적 파트너,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 함께 성장하는 사이. 그런 고모 할머니와 박재상의 아버지가 경쟁사였던 원령건설에게는 대단히 거슬렸을 겁니다. 그래서 박재상이 원령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비정하게 직접 제거한 것으로 보이네요.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진아영의 어머니. 싱가포르에서 인주와 함께 토스트를 먹으면서 진아영은 눈물을 글썽이죠. 한 달만 빨리 왔으면 엄마와 함께 올 수 있었다고. 4년 전의 회상씬입니다. 고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던 시기. 그렇다면 진아영의 엄마도 원령가한테 죽임을 당한 게 확실해 보이네요. 원상아가 전시회에서 와인 마시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죠. 박재상이 옆에서 한 번 하고 화장실에 달려가서
나서 또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자기는 어제 술을 많이 마신 탓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편집도 묘합니다. 원상아의 그 장면들 이후 바로 최도일 나오고 최도일이 오래전 어떤 여자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것 같다는 또 하나의 대형 떡밥이 출연하죠. 작가님께서는 시청자들이 낚이길 원한 것 같으니 있는 그대로 낚여보겠습니다. 사실 원상아와 최도일은 오래전부터 연인, 현재까지 불륜. 그렇다면 아까 헛구역질을 했던 건 술 때문이 아니라 임신 그리고 입덧, 즉 최도일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밌는 만큼 피로감도 많은 드라마입니다. 일단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준 후 알고 보니 인물들의 과거는 이랬었다. 너무 많은 인물들의 과거사가 피곤한 만큼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 궁금했던 몇 가지를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